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증시가 힘든 와중에서 틈새를 공략하는 이제 그런 기지를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제가 방송을 2개를 올려드렸어요. 2개. 그래서 할 말이 많아서 2개를 올리다가 보니까 이제 약간 막판에 이제 2번째 올렸던 거 막판에 좀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좀 주절주절했던 그런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녹화할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약간 1시간 이제 하루 종일 떠드는 직업이니까 1시간 하루 종일 떠들고 또 막판에 혼자 또 1시간 떠드니까 막판에는 진짜 약간 입이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할 점은 방송을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부터 7월달은 조금 이제 욕심을 안 부리면서 쉬엄쉬엄 단타로 대응하는 또 그 전략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또 테마주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심조심 한번 테스트 삼아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수익을 많이 챙겨 놓으셨으면 사실 7월달은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기에서 이제 잘 먹고 잘 빠져나오는 것도 배우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와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보겠다 하시면 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쉬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큰 줄기를 큰 줄기를 잘 잡아 놓으시고 이제 가지치기로 이제 우리 대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힘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0시 반 정도 지나는 시간이고요. 자, 오늘 바꿨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소소하게 즐길 때다. 이게 또 단타로 할 때 또 그런 묘미가 있거든요. 10%에서 한 30% 정도로 비중을 늘리면서 일단 단타로 가져가는, 그리고 뒤에 또 대형주도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새로운. 그래서 일일비 하지 마시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거 따라다니다 보면 이제 거의 계좌 빵꾸 납니다. 이렇게 되시면. 그러니까 일일비 하지 마시고 7월 달은 조금 편안하게 가야겠다라고 큰 마음을 먹으세요. 큰 방향은 제가 지금 7개월 하면서 거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의 틀리지 않았어요. 자, 7월 트렌드는 안전 제일, 무역 협상 기대감이 일단 6월 말까지 증시를 잘 이끌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7월은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제일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코스닥에 주목하고 있고, 북한 테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북한 테마가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현성이 없는 이제 미지의 세계예요. 이거 지금 50년 동안 해결 못하고 있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절대로 증시와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인과 기관은 가장 큰 매도 타이밍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안 들어갑니다. 빠져서 사고 싶은 종목들 많죠. 근데 지금은 또 상대적으로 빠진 종목은 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너 얼마 전에 추천주 주지 않았냐 하지 마시고, 그때는 북한 테마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차익 실현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쓸데없는 테마 나오면 재수가 없구나, 팔아야 되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번외로 상식적으로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13%나 감소했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는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팩트는 13% 감소하면서 7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는, 아주 경제가 아주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을 때는 우리나라가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대외적으로 기대 언덕이 있었을 때만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스마트폰 규제 한창인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어떤 규제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이제 PI, 폴리이미드라는 이제 그런 반도체 감광제, 불 들어오게 하는, 이제 그다음 반도체 세정하는 에칭가스를 한국에서 그동안 수출할 때는 규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위안부 그 강제징용 합의에 대한 보복성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수출을 할 때 약 90일 정도 걸리도록 우회하는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있을 거다 하면서 오늘 뭐 동질세미캠인가 이제 그 뭐 테마주도 오르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또 종목이 SK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내용들이 지금 한국의 반도체 업종에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오히려 이런 게 기회죠. 쓸데없이 또 하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타결은 쉽지 않다. 오히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더 이상은 아직까지는 호재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내용. 그리고 지표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미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에서 하락으로 나왔고 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는 거죠. 또 이제 뭐 사실은 고용 지표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경제 지표들이 하향세로 나오면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명분을 하나 더 추가시켰다라고 판단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오늘 나왔던 중국 PMI 지수도 50을 하회하면서 중국 경기도 뭐 빨간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계할 만한 또 그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다음에 2분기 시작인 이제 하반기 7월부터 영업이익이 이제 안 좋게 나올 건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반영은 안 됐어요. 근데 그 시기는 저는 7월 삼성전자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안 좋게 딱 컨센서스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또 실제보다 더 안 좋게 나온다면 앞으로 나올 그 영업이익에 대한 뭐 그런 우려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싸다고 사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봐도 늦지 않습니다. 현금화 하시면서 그냥 단타 하시면서 뭐 자기가 본인이 트레이딩 하시는 뭐 그런 기술이 부족하다 하시면 대형주 한 50% 비중 이상 하는 게 코스닥의 10%니까 1-20%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손해 보셔도 된다 하는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단타로 대응하시면서 그런 기술을 익히시는 거죠. 아, 요렇게 내가 오를 것 같았는데 빠지는구나 하면서 뭐 그냥 혼자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왜 제도권이 5분 안에 쇼부를 보라고 하는지 단타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고 확률적으로 당연히 100%는 아니죠. 근데 확률적으로 2분 또는 5분 안에 이제 많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오를 것 같은 그 심리를 잘 끊을 수 있는 게 바로 2분, 아침에 시작하고 2분 동안이거든요. 장 시작하자마자 빼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주식한 판에서. 그래서 장 시작하면 기분 좋게 시작해서 이제 오를 것 같은 이제 그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잘 팔아야 되는 요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마치 또 야구공 날라오면서 계속 배팅 연습하듯이 타자들이 2분 장 시작하자마자 빼면 악재죠. 그거 사실 전날에 미국에서 악재가 있었을 때 말고는 아침에는 보통 좋은 기분으로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기관고 외국인이 팔고 싶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아침에 오를 때 이 오늘 장이 좋구나 하면서 판단하는 순간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분 안에 잘 끊는 거를 제가 누누이 10년 동안 체득한 것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협상은 달라진 게 없다.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잠시 중단된 수준이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글로벌 증시의 눈치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좀 힘이 있어 보이냐면 어제 제가 물집이 엄청 크게 났거든요, 발가락에. 그래서 이틀 동안 제대로 못 걷다가 오늘 그걸 터뜨렸어요, 바늘로. 그래서 그걸 터뜨리고 났더니 아프지도 않고 지금 너무 속이 다 시원해서 약간 업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방송을 새로 보시는 분 계실까봐. 개인들의 패턴이죠.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상승세 하면서 개장시황 분위기를 바로 타게 만들거든요. 절대 낚이지 말라. 아침에 이게 사실 뭐 얼마나 큰 뉴스겠습니까? 뭐 어쩌라고요 이게. 만나서 뭘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난 건데. 아무튼 이런 거에 너무 낚이지 마시고 큰 기둥, 큰 줄기를 안 세워놨기 때문에 오른다고 생각하고 빠진다고 생각하고, 물론 뭐 이게 어긋나 버리면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금 인출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사실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잘 팔아야 된다는 거. 이 욕심 부리고 1% 넘어가려다가 10% 빠지는 게 우리의 패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 3%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그 자기 심리 치료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해야지. 여기까지는 잃어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착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7월 1일 어제 차트죠. 200일선과 120일선을 과연 뚫을 만한 힘이 있었나, 코스피가. 근데 개인들은 분명히 여기서 지지받네, 횡보하네 하면서 좋다고 또 유튜브 방송들 이제 시작인가 하면서, 왜냐면 그분들은 10개 중에 한두 개 올려서 이제 본인이 다음날 되면 요것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침 오늘 또 딱 보신 분은 맞췄구나 하면서 다 따라가면 또 요 하락 맛보는 겁니다. 이 하락이 그냥 하락이 아니라 아침에 떴다가 빠지는 하락이라서 체감으로 하루 종일 그 느끼는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쪽에서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좀 방향성을 내는 데 있어서 글로벌리 시장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개인들은 늘 반복되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6개월 내내 봤을 때 이제 10개 종목 중에 9개가 하락했다는 내용. 그냥 반대로만 하면 된다. 예전에는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이제 무조건 개인들과 반대로 하는 펀드를 조성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전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 진짜로 이 팩트로 데이터로 증명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10개 중에 9개가 하락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이론적으로 그냥 뭐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과연 뭘 사는지, 외국인이 어떤 걸 샀는지, 그 다음에 3%도 중요하게 생각해라. 테마주는 뭐 잘 걸러야 된다. 종목만 하루 종일 파고 있으면 그냥 땅구덩이 파고 있는 거예요. 무덤 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셔야 돼요. 업종만 잘 골라도, 시장을 잘 보고 업종만 잘 골라도 다는 못 가질지언정 확률로서 10개 중에 7개가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베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개 중에 10개 다 오릅니까? 그러면은 여기 안 있죠. 모두가. 그래서 외국인이 뭘 사는지, 어떤 걸 사는지, 수급 주체 제가 매일 보여드리는 거 있죠. 뒤에 있을 텐데 이거죠. 과연 이 순매수에 있는 상위에 자주 올라와 있는 종목 치고 빠진 종목 잘 없어요. 외국인이 미쳤다고 빠진 종목을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정답지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증시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가. 이거 IT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이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서비스 업종만 있나? 그것도 아니고. 금융, 뭐 5G, 조선, 건설, 뭐 SK, 지주, 증권 다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대형주들을 우습게 보시지 마시고 차주 눈여겨보시고,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쪽으로 잘 하셔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건 뭐 어제까지 했던 거 그대로 갖고 와서. 아무튼 이제 6월달 한 달 동안은 뭘 샀느냐, 바이오, 저희 전기전자 관심이 많았구나, 의약품 관심이 많았구나, 나머지는 또 증권업이 실적이 괜찮았나 보시는 거고, 따라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건설 기계도 눈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쭉 어느 정도 분위기를 이제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큰 줄기는 잘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6월 달에 장 좋았을 때 제가 시총 상위 종목들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20몇 등 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맨날 1, 2등 하겠죠, 이 친구들은.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제 뒤에 있는 애들이 뭐 5등도 하고 6등도 하고 이러면서 시장을 잘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여기 따로 해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정신 차리겠다고 하면서 대형주를 보시면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오늘 거거든요. 많이 빠졌죠, 보기에도. 그러니까 큰 흐름을 잡고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잔소리하고, 미역
미중 무역 회담 이제 마무리됐던 부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이제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았지만 알맹이가 없었다.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제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한 달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또 잘 참고하시고 그 애널리스트들 말을 믿지 말라 뭐 다 사기꾼들이다 하는 분들은 이제 해석상의 문제인 거죠. 그분들은 또 전문적으로 팩트를 잘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뀐 게 없거든요. 3천억 달러에 대한 25%, 600만 달러, 해봤자 600만 달러에 대한 관세, 그것도 5%부터 맥스 25%까지 서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질 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시고 더 이상의 또 협상이 진전이 안 나온다면 사실상 지금의 미국 증시나 레벨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7월의 경제지표 한 주의 경제지표를 보시면 어저께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치보다 예상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떨어지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가 잘 맞아 떨어졌던 부분, 그다음에 연준 이제 연설이 쭉 있고 수요일부터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고용지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ISM 제조업 지수고, 그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조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5월 5일날 금요일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실적, 그다음에 미국에는 고용지표 실적. 그러니까 금요일이 사실상 이제 조금 중요한 이제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안 좋게 시장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저도 이 증시가 올라줘야 유튜브도 잘 되고 저도 투자할 기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7월 5일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부분이지 제가 뭐 안티는 아닙니다. 잘 참고하시고 그때 면밀히 또 시장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추천주로 올려드리고 있고 대형주 뭘 사실지 모르겠다 현금 들고 있는데 너무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일단 LG 디스플레이 하나 그다음에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S&P 현재 지금 10시 반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뭐 이틀 연속 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나스닥도 보합권.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을 기다리고 있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케이는 올라서 보합권인데 뭐 사실 크게 뭐 빠진 거에 비하면 올랐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어저께 이제 미국이 거의 독재하다시피 또 좋은 회담 결과를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유럽 증시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은 이제 조용히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조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달러가 또 문제입니다. 원달러가 또 요 구간에서는 이제 2120에서 2140 구간을 또 선물해 줬다면 또 달러가 다시 급등한 구간에서는 제자리로 반납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증시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 부스터였어요. 이때는.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뭐 거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0시 정도에 캡처를 했네요. 제가 큰 흐름은 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결과적으로는 여기 200일선과 200일선과 60일선에서 강하게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동안 한 열흘 정도의 수준의 밑으로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달러 정도 수준의 원달러 그 레벨에 딱 부합하는 그런 수준인데 내일도 중요하고 모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악재로 나올 만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게 또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사실 이 보합권에서 뭐 얼마나 더 그리고 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투자가 가능할지 사실 의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샀었죠. 사실 6월 초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여기서 못 사시고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여기서 사시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누가 봐도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팔고 나와서 얼마나 마음 편하게 봤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못 샀으면 여기서 사시는 게 아니라 다음 타이밍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보죠.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있으니까 히스토리가 한번 나중에 돌려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보실 분은 이제 4월부터 4월 18일까지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방송 아무거나 하나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코스닥에 투자를 하겠다 하고 지금 뭐 이틀째인데 오늘 뭐 코스닥은 빠지진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닥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샀던 종목들은 실적이 우량할 증권업 말고는 전기전자업종의 뭐 일부 대형주 말고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 때문에 힘든 시장이었을 것 같고 저도 뭐 대형주를 했다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상위 대형주의 삼성, LG, 하이닉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네이버 인버스도 많이 올라와 있죠. 외국인들도 인버스를 잘 안 사는데 인버스 있고 디스플레이 올라와 있는 거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자꾸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었는데 결과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상위에 올라오면서 아까 그 PI에 대한 그 호재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이틀 연속으로 급등했어요. 안 좋은 장에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차트 모양이 너무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좀 약간의 원형바닥형 느낌. 그래서 이 PI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폴리미드 PI를 이제 규제를 했더니 이제 SKC랑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테마 그 일본과의 그 마찰이 지속이 된다면 사실 지금은 초입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정심심하신 분들은 사실 요 밑이 지지되고 있는 차트는 언제든지 투자해도 돼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기술인데 현금이 좀 보유가 되고 있다면 사실 조금 더 일본과의 마찰이 사실 단기간에 끝나지 않겠죠. 지금 아베까지 나서서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초입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며칠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살 건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여유가 된다면 현금이 많다면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지켜보시죠, 같이. 수급적으로도 괜히 산 게 아니거든요. 기간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뭐 3일, 4일까지 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기전자업종은 뭐 아직까지 상승 흐름이 꺾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좋아 보이진 않고 일단 전기전자가 꺾인다는 것은 지수가 2100을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야 돼요. 이게 2100이 무너지면 또 트리거가 걸려서 많이 빠지는 게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매도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오른 종목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약품 쪽도 뭐 크게 뭐 특징을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기계업종은 뭐 꺾였다고 봐야 되겠죠. 200일선과 200일선과 121선을 이제 하회하는 모습 딱 터치하고 계속 이래요. 기계는 중국에 눌려있는 한 뭐 사실은 계속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포스코도 그렇고 철강금속 마찬가지고 전통적인 대형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는 게 중국이 눌려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저도 수급에서 손 뗀 지 한참 됐습니다. 보시면은 자 종목은 또 한진칼 보시면 베팅을 할만해요.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하면 괜찮지 않겠냐 근데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 또 결국 올라오네요. 3450원으로 200에선이 정말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서 사실 그렇겠지만 이것만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셔도 이제 방송 보면서 사실 이제 뭐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 하나는 얻으신 게 아닌가.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이제 121선까지
200일선은 경기선이고 이제 120일선은 이제 조금 더 짧은 추세를 나타내겠죠. 아무래도. 근데 같이 붙어 있는 구간은 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일단 1차적으로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추천주 한진칼. 세 번째 추천주는 현대차였는데 일단 지금 대형주로서는 뭐 사실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그리고 HLB 어제 거 그대로 갖고 왔는데 사실 잡주 돼버렸습니다. 신라제 마찬가지고 에이빌바이오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실리콘웍스는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뭐 2% 빠졌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보세요. 121선을 잘 지켜주고 있으면 사실 뭐 빠졌다고 보기엔 또 그렇죠. 올라왔으니까. 유일하게 들고 있는 실리콘웍스 그리고 한전 한전도 이제 추천주입니다. 추천주 네 번째 추천주. 밑이 막혀있는 거는 사실 강하게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오늘 너 왜 한전을 그동안 추천하냐 하지 마시고 제가 그동안 한전을 봐왔던 게 이렇게 봐오다가 여기서 추천드리는 거라서 사실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안티 댓글이 겁납니다. 이제 아무튼 그동안 방송을 못 보셨던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타로 추천드렸던 게 단타를 나왔습니다. 이제 어저께 4개 추천을 드렸어요. 단타 하겠다. 그래서 아침에 저는 단타를 많이 하진 못했어요. 이게 또 저도 막상 하려고 보니까 오랜만에 하려고 보니까 잘 안 돼서 근데 결과도 손실은 안 봤어요. 그렇다고 많은 이익도 아니었지만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이제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이 살아 있었어요. 일단 수급이 살아 있었고 상위에 올라와 있었고 개인이 너무 좋아했고 200에서는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괜찮았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먹고 나왔는데 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추천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러운 게 막상 못 사요. 아침에 막상 못 산단 말이죠. 저는 시가에 그냥 사버리고 2분 안에 털고 나와요. 근데 2분 안에 못 털어가지고 또 말리면은 뭐 하루 종일 또 이거 희노애락이 차트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많이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신 분들은 정말 조금씩 그렇게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 2분 또는 5분 안에 다 쇼부를 보시면 승률이 높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승률이 높아요.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고 나옵니까 여기서. 그리고 카페24도 추천주 어저께 드렸는데 이거 뭐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 보합으로 끝났고 예, NHN 한국사이버 결제는 결국엔 팔라는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 뭐 가로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가로로 횡보한 기간만큼 이제 위로 오르는 기술적 그 되게 유명하신 그 책 있잖아요. 제목이 뭐 기술적 분석에 뭐 노란색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요 횡보한 기간 동안 오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민망하진 않아요. 저도 여기서 한 80% 수익 나드렸기 때문에 사실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파신 분들도 맨날 팔아라 그랬는데 제가 파신 분들한테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욕하지 마시고 이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남의 영역이에요. 오늘로써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그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잘 지켜줬다 보여지고 이건 뭐 대형 추천은 지금은 지우기가 뭐해서 안 지웠는데 요거죠. 사실 제가 어저께 그대로 드렸던 게 코스맥스, 그 다음에 다날과 카페24 추천, 방금 단타 추천, 그 다음에 코스맥스. 오늘 추천주는 뒤에 있습니다. 코스맥스도 뭐 아침에 좀 오르는 것 같더니만 1.82 하락. 네페스도 한 3% 하락. 결과적으로 단타를 치긴 쳤는데 네페스에서 먹으신 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정말 조금이라 가지고 사실 뭐 그냥 티도 안 납니다. 손해봤어요. 수수료 때문에. 근데 보십시오. 이게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단타는 진짜 말 그대로 짧게 그냥 한 10만원 벌고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디톡스 카페24 여기 또 나오지. 내일 단타 저 추천드립니다. AFW입니다. 상장을 어제 했잖아요. 어제 하고 폭락하고 아침에 이거 차트가 뒤에 있나? 차트가 없구나.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보통 상장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상장주를. 근데 보통 시가 밑으로 왔던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비중을 실어서 단타를 하려고 합니다. 한 10%? 앞에 거 섞어서. 비중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체크해 놓으시고, 사실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더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래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비중 처음이신 분들은 많이 신지 마시고, 계속 볼 수 없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단기로 목표가까지 정해드리는 거 잘 없는데, 29,900원. 왜냐면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많이는 없어요. 전기차 이제 배터리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가지고 있는 뭐 대표적인, 많이 아시는 유명한 종목이에요, 사실.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LG화학 많이 올라왔잖아요. 우리 LG화학 33만원에서 이제 묻지마 매수하는 그 33만원을 뚫고 많이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SK 이노베이션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이 중국에서 이제 그 보조금, 이제 중국에서 한국산 규제가 좀 풀리면서 어쨌든 약간 같이 업종들이 자체가 다 올라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얘는 이제 실적이 안 했네. 실적이 1분기에 쇼크로 나왔습니다. 1분기에 쇼크로 나왔어요. 그래서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플러스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적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올라오지만 일단은 29,900원 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저는 여기서 또 비중을 좀 실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더 확실해요. 아주 예쁘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좀 두렵지만 그래도 뭐 제 일이니까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으시고, 혹시나 안 사시더라도 추가해 놓으시면 갑자기 사고 싶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뭐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다음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